안녕하세요, 투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 제가 소개해볼 건 로망 프로젝트 3탄 엔티큐어 덱입니다. 원래 이걸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댓글에서도 말씀드렸고, 원래는 안 할 생각이었지만 댓글에 너무 엔티큐어에 대한 신청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 덱은 저의 덱이 아니에요. 친구의 덱이에요. 하지만 레시피는 제가 짰다는 거. 예. 제가 친구가 레시피 줘 해갖고 내가 알겠어 줄게 해갖고 레시피를 줘서 맞추게 된 덱이고요. 일단 레시피는 제 거인 것만큼 좀 독특한 카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몬스터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엔티기어 골렘과 엔티기어 골렘 얼티메이트 파운드입니다. 일단은 솔직히 말해서 얘네 두 종류는 엔티기어 덱에서 원래 서포트가 나오기 전 엔티기어 덱에서는 진짜 개똥 쓰레기 카드였죠. 하지만 제가 이 덱 레시피를 짤 때 모토로 했던 건 엔티기어 퓨전입니다. 엔티기어 퓨전 같은 경우에 엔티기어 골렘을 융합 소재로서 찍게 되면 덱에서도 융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엔티기어 퓨전을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어떠한 루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전개법 설명에 그 루트를 공개를 해볼 거고요. 엔티기어 하운드독 같은 경우에는 융합이 없어도 패필드에서 융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카드고요. 와이바는 이 덱에서 서치 카드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 서치 효과를 발동하게 되면 턴 종료 시까지 자신은 카드를 세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디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티기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얘는 서치 담당인데 얘는 엔티기어 퓨전을 서치하는 그런 서치 담당입니다. 이거를 넣은 이유는 좀 이따 전개법 설명에서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원래 원체 엔티기어에서 쓰지 않는 카드들을 제가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개법을 보시면 와 이거 끝내주는구만 할 수 있는 그런 전개법을 들고 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법 카드입니다. 일단 마법 카드는 일반적인 엔티기어와 쓰는 게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어타운이랑 엔티기어 포트리스랑 뭐 캐터펄트랑 뭐 퓨전이랑 오버로드 퓨전이랑 파워본드 뭐 이 정도는 원래 엔티기어 덱에서도 쓸 수 있었죠. 하지만 테라포밍은 잘 넣지 않았죠. 엔티기어 타운을 그렇게 필수적으로 쓰질 않았기 때문에 테라포밍은 거의 쓰지 않았지만 지금은 기어타운이 제일 큰 역할을 합니다. 그것도 좀 이따 보시면 알겠고요. 뭐 파워본드는 원래 3장을 넣으려고 했으나 이게 솔직히 말해서 2장도 충분한 것 같아서 2장으로 줄였고요. 오버로드 퓨전은 여기서 그 전개법의 3요소 중에 하나긴 한데 굳이 잡히지 않아도 전개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2장으로 했고요. 엔티기어 퓨전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카드죠. 포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상대가 엔티기어 카드 효과에 대해서 체인을 걸 수 없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함정 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함정 카드는 총 2장으로 더스트포스입니다. 더스트포스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뭐 저는 에어포스를 더 선호하는 편이지만 그 엔티기어 덱 같은 경우에 엔티기어 엑스트라 덱 관통 데미지를 주면서 그 다음에 모든 몬스터 한 번씩 공격할 수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더스트포스는 그 친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카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엑스트라 덱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엑스트라 덱입니다. 일단 엑스트라 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세스 레디언트입니다. 갑자기 미세스 레디언트가 왜 중요해졌을까요? 그것도 좀 이따 전개법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카드긴 한데 그렇게 큰 역할은 없습니다. 뭐 사축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쓰고요. 여기에 3장씩 들어간 거는 데블이랑 메가톤 골렘인데 솔직히 말해서 3장까지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친구가 돈이 없다 그래서 그럼 이거 써 해갖고 이걸 쓰라고 한 거고요. 솔직히 만약에 제가 덱을 짰더라도 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왜냐면 이게 로망 프로젝트고 굳이 비싼 카드를 써서 로망을 채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전개법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잡아야 될 카드는 이렇게 3장인데요. 아까 마법 카드 소개 때 말씀드렸듯이 오버로드 퓨전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있으면 좋긴 좋은데 굳이 안 잡혀도 전개에 큰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잡고 시작을 할게요. 뭐 기어타운 대신 테라포밍을 잡아도 되겠죠?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여기에 엔티기어 포트리스까지 잡히면 괜찮긴 한데 지금은 그냥 전개법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어타운 발동 그리고 캐터펄트를 발동해줍니다. 캐터펄트로 얘를 지정해왔고요. 얘를 파괴하고 덱에서
엔티키어 몬스터를 하나 특수 소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엔티키어 몬스터 한 장을 소환 조건을 무시하여 특수 소환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티키어 골렘 이 카드의 소환 조건은 특수 소환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친구의 효과로 인해서 소환 조건을 무시하고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짠. 그리고 기어타운은 터지겠죠? 기어타운 효과 발동. 덱에서 엔티키어 몬스터 하나를 특수 소환합니다. 기어타운은 소환 조건 무시가 아니기 때문에 기어 골렘을 소환을 못해요. 그러면 Y반 소환. 자, Y반 효과 프레임이란다. 엔티키어 박스를 서치합니다. 박스 효과로 프레임을 서치합니다. 그럼 총 아드가 2개 늘었는데요. 이럴 경우 아직 1소환 안 했죠? 일반 소환을 해주고요. 프레임 효과로 박스를 버립니다. 그럼 팩 코스트가 0장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죠? 프레임을 효과로 박스를 버리고 덱에서 엔티키어 퓨전을 서치해줍니다. 엔티키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엔티키어 마음을 서치하는데요. 대신 엔티키어 골렘 카드명이 써져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이 두 채를 링크 소환. 그래서 나올 건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미세스 레디언트입니다. 그리고 엔티키어 퓨전 발동. 퓨전 발동에 골렘을 찍어요. 골렘을 소재로 쓰겠습니다 해주면 덱에서도 묻게 됩니다. 그럼 덱에서 골렘 파운드 한 장 더. 그래요. 골렘 하나 더 씁시다. 그럼 총 융합 소재는 4장이 되겠죠. 4장을 소재로서 융합 소환. 그래서 나오는 건 뭐 엔티키어 4채면 다 알죠. 카오스 자이언트겠죠. 카오스 자이언트가 나왔죠. 그럼 이제는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아까 남아있던 오버로드 퓨전까지 발동. 솔직히 여기서 그냥 끝내도 되지만 오버로드 퓨전을 잡으면 추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쓰지 않을 박스, 골렘, 파운드, 골렘 하나 더 이렇게 4채 제외해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카오스 자이언트 딱 뽑아주면 완벽한 빌드죠. 그럼 공격력 쌍으로는 이미 원턴이에요. 만약에 수비로 꺾여있다 싶어도 얘는 모든 몬스터를 한 번씩 공격할 수 있으며 관통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공격력은 500 올라서 1900, 나머지는 원래 공격력 그대로입니다. 자, 요정도 전개면은 꽤 쓸만하다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솔직히 말해서 이것보다 전개가 덜 나온다고 해도 괜찮아요. 엔티키어 카오스 자이언트 한 개만 나와도 꽤 쓸만하게 굴릴 수는 있습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게 상대가 만약에 여기에 포트리스가 있었다 하면은 제가 이렇게 소환하면서 소환을 하고 있지만 상대는 카운터 함정 발동 못해요. 왜냐면 Y반 효과에 우라라 안 맞고 이 카드가 있으면입니다. 이 카드가 있으면 Y반 효과에 우라라 안 맞고 토끼 안 맞고 통과 안 맞고 서치해요. 얘 효과에 우라라 안 맞고 통과 안 맞고 토끼는 원래 안 맞겠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프레임 효과에도 당연히 안 맞고 그 다음에 좀 아까 말씀드린 엔티키어 퓨전에도 경고를 맞지 않아요. 심판도 맞지 않겠죠. 뭐 미세스 레디언트 소환에 맞을 수 있겠네요. 엔티키어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오버로드 퓨전에는 맞을 수 있겠네요. 엔티키어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때요? 이거 하나 안 나온들 솔직히 이 빌드면은 쓸만한 빌드 아니겠습니까? 요런 덱인데 그래서 그런지 전 재미가 없다고 느껴져요. 왜냐면 만약에 얘가 있다면 상대가 체인이 불가능하고 그냥 자기만 전개하고 때리는 약간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예. 마술사는 재미가 없어도 저는 그냥 대회용으로 짠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했는데 이건 솔직히 대회 나갈 수준의 승률도 아니고 친선전에서 겁나 세게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저는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렇게 재미없는 덱을 짜도 될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엔티키를 안 맞추고 있었는데 댓글에서 너무 많은 신청이 있어서 소개를 해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레시피는 제 레시피예요. 근데 친구가 그냥 그 레시피 그대로 엔티키어 덱을 짠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하기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용이야 투니의 엔티키어 덱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